전년도 안녕 서천 탐험대로 활동하셨던 세 팀 활동했던 그 기록들을 간단하게 순서대로 좀 듣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저희 마을 기록단은 우리 수선 지역의 인물, 역사, 그리고 문화, 공간 등을 기록합니다. 기록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저희들 그런 모토를 가지고 기록에 임하고 있고 그런 활동하는 동아리입니다. 우선 제가 비인 쪽을 했는데 비인 왼쪽 비인 구시장하고 청석교를 지난해 마을 기록을 했고요. 또 오른쪽에 비인선 철도를 했습니다. 비인에 가면 시내에 들어가면 비인 초등학교 앞에 있습니다. 앞에 그 다리가 있고요. 건너편이 바로 구 비인 시장입니다. 현재는 주차장으로 쓰고 있고요. 농협 건물이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이 마을 기록을 하면서 한 가지 얻은 것은 지금 현재 비인 시장이 4일 9일날 서요. 옛날에는 3일 8일에 섰어요. 381장이 4굴장으로 바뀌어서 그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제 문헌을 뒤지고 하다가 1927년에 바뀌었더라고요. 이유는 우리 서천이 저산팔업에 들어가 있는 군이고 거기서 모시가 유명하기 때문에 비인 시장하고 한산 마산 시장이 서로 경합을 벌이고 비인 시장이 졌어요. 그래서 38에서 4구로 바뀌었더라고요. 그걸 이 기록을 통해서 알아냈습니다. 이 길은 과거 비인 읍성에 있었고 이 다리를 통해서 서천을 나가고 보령을 갔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다리였고요. 이걸 기록하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한 중요한 다리가 표지석이 없어요. 그리고 비인 철도는 이게 서천역에서 장항선 지선으로 서천역에서 서면 도돈이까지 22km 정도 되는 그런 철도 계획이었습니다. 실제 철도를 이렇게 놓다가 중간에 취소가 됐습니다. 이 비인선은 원래 서면에 있는 비인공단을 그때 건설할 계획이 있었고 거기까지 서천역에서 이어질 그런 철도였습니다. 제가 그런 구간 22km를 직접 발로 걸으면서 거기에 남아있는 배수로, 남아있는 교각, 그리고 제방들을 전부 기록화해 놓은 자료입니다. 다음으로 비인 골독제하고 비인 용지터널하고 선동역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명 곱돌 이렇게도 부르고 또 정식 광물 명칭으로는 활석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골독이 많기 때문에 골독제예요. 터널하고 역은 모두 다 비인면 선도리에 있는 것들입니다. 끝으로 우리 동아리 활동 마을 기록 활동가들은 3단계를 거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집을 해야 되겠죠. 마을에 있는 사람들, 또 역사, 문화, 공간, 지명 이런 것들을 계속 수집해 갈 거고요. 두 번째로 그걸 기록해야 되겠죠. 기록은 가운데 있는 이 기록 마을 기록 카드에 기본으로 하고 있고 뭐 그 외에 이제 그림이나 또 책이나 사진, 영상 등으로 계속 기록해 갈 거고요. 기록에 그치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끝으로 저희들이 이와 같은 것들을 아카이브해서 전시도 하고 양성 과정에 활용하기도 하고 마을 기록 학교 운영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들 마을 사방팔방 서천 이야기 마을 기록단이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하고 있고요. 2021년에 시작이 돼서 지금 4년이니까 짧지만 굉장한 성과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앞으로 기대해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서림사진동호회 회원들이 정식으로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10명 정도 됩니다. 처음에는 사진 모르는 사람들도 우리 서림사진동호회로 입문을 해가지고 사진을 촬영하기 시작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상당한 그 수준급으로 지금 촬영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 장항신앙인데 이 장면을 찍기 위해서는 새벽에 가가지고 기다립니다. 저것만 그냥 이렇게 찍으면 아무 재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 배가 들어가고 있지요. 그리고 해는 또 저기 이제 굴뚝이 바로 옆에서 지금 올라오고 그 사진을 찍을 때는 그냥 찍는 게 아니고 그 시각적으로 볼 때 구도가 해가 어느 쪽에서 있어야 하고 또 배는 들어야 하냐 배가 없어야 되느냐 그래야 동과 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작품으로서 그게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지금 저쪽 옆에 보면은 문화 서천이라고 써 있지요. 이번에 서천 문화원에서 지금 책을 발간했는데 문화 서천이라는 저 책을 발간했어요. 표지에 있는 저 사진이 지금 그것도 장항 신앙 사진이에요. 가가지고 한두 번 저 시도해서는 절대 못 찍어요. 가서 촬영하려고 딱 있으면은 배가 와야지. 배가 안 와요. 그러면 또 허탕 치는 거예요. 저 맨날 며칠 가갖고 사실은 저 성공한 거예요. 저 한카트. 예, 저렇게 사진이 찍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서천 군청을 유시로 해가지고 서천읍 그 변화하는 그 장면들을 지금 다 찍고 있어요. 현재 저희 우리 서린 사진동호회 소개는 이걸로 이제 끝마치겠습니다. 소개 시간에 짧게 제가 하나 또 배웠습니다. 사진 다 오려면 정과 동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요 한 컷을 위해서 수많은 인내 시간이 필요하다. 예, 또 배웠습니다. 그 전에부터 시조창을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부여 내포제 시조 전수관에 가서 시조를 배우기 시작했고, 배우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바로 시조의 본향이 서천이라는 걸 알게 됐고, 그것을 어떤 식으로든 알려야겠다라는 생각을 또 갖게 됐고, 계획을 짠 다음에 여기저기를 찾아다니면서 기록에 담고 그런 이제 일련의 과정을 겪고 이제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처음에 그 무형문화재이신 내포제 김현수님을 만나서 제주에 있는 강종환님을 만나는 그 여정이 담겨 있고요. 또 여기에서 인터뷰를 해주신 분도 지금 여기 자리에 앉아 계시기도 하고 합니다. 찾아간 이유는 뭐냐면은 서천의 정가로는 바로 시조창이라는 그 부분이 서천에서 시작이 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중고제라는 것이 바로 서천의 또 문화유산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정가와 잡가, 다시 말해서 신분을 다 초월한 전 세대가 향유할 수 있는 그러한 음악 문화예술을 서천이 다 갖고 있다라는 거죠. 너무나 사실은 흥분되는 얘기이기도 하고 너무나 자랑스러운 얘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서천을 사랑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같이 이걸 할 사람을 좀 구했고요. 같이 동아리 활동을 하던 분들 3명을 포함해서 넷이서 같이 이 일을 진행을 했습니다. 많은 것 중에서 그냥 사진으로 잠깐 했는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2가지가 있어요. 시조창에는 이제 크게 4가지 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 경기도 지방에서는 경제라는 게 있고 경제라고 하는데 경제가 있고, 그다음에 충청도 지방에서 하고 있는 내포제, 내포제도 윗내포제 아랫내포제로 나눠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전라도 지방에서 하고 있는 걸 완제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영남 경상도 지방에서 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영제라고 하고요. 요번에 알게 됐는데 제주도에 가니까 제주도에 제주제라는 게 또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요즘 대세가 되고 있는 서감 정경태 선생님이 이제 만드셔서 보급화해서 지금 대세를 이루고 있는 서감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인터뷰를 진행을 했고 또 가서 탐방하고 이런 일을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 계신 요 지금 단소를 불고 계시는 피리를 불고 계시는 요 분이 지금 서감 정경태 선생님이세요. 근데 워낙 우리나라 시조창에 대중화에 굉장한 그런 일을 하신 분인데도 이분에 대해서 사실은 처음에는 그렇게 호락호락 이렇게 받아들이지를 않았는데 지금은 대세가 돼서 경제부터 지금 아까 말씀드리는 사제가 향제를 다 포함한 사제가 받아들이고 이미 대세로 이제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죠. 매우 뜻깊었던 그런 제주에서의 그런 기록물이었다. 그리고 이 기록 활동을 하면서 이제 우연찮게 뭐 발명을 한 게 아니라 발견을 하게 된 그런 이야기들이 뜻밖의 많은 선물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행복한 그런 어떤 모멘텀이 될 수도 있구나라는 걸 정말 많이 느껴서 이게 단지 올해로 저는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어쩌면은 되게 오랜 기간 동안 이걸 발굴하고 이것에 대한 공부를 하고 이런 것들을 잘 남겨서 서천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시조창 또 어떤 음악 문화유산으로 남겨야 되지 않느냐 이런 사명감 같은 것도 좀 갖게 됐고요. 그래서 매우 뜻깊었던 자리라고 생각이 돼서 꼭 소개시켜드리고 싶었어요. 저희들은 기록물을 이제 뭐 영상이랑 이북으로 만들어서 냈는데 이북을 만들어낸 이유도 사실은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카이빙이 좀 수월해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또 만들게 됐고요. 그래서
물론 부족하지만 앞으로 계속 또 어느 방향으로 더 노력을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관심 분야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라져가는 어떤 공간, 그리고 쓰임이 다한 어떤 물건, 이런 것들에 대한 계속 그 애착이 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공부를 하고 있고, 거기다 하나 더 얹어서 전통 생태 지식,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윗세대들이 가지고 있었던 몸속에 그 체화되어 있는 그런 기억과 지식들을 사라지기 전에 기록했으면 좋겠다는 욕심이 좀 있어서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눈길이 간다, 이 관심 분야다. 이거를 한 가지씩만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중고제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시조창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 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중화시키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러기 위해서는 그걸 대중화시킬 수 있는 방법, 그것을 스토리텔링하고 각각의 문화 장르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걸 아카이빙하고 새롭게 그 크리에이터들이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창작의 붐업을 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기록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아무튼 잘 될 거라는 그런 긍정적, 희망적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진을 전문적으로 촬영하는 이제 사람으로서 아쉬운 점이 우리 서천 지역의 그 이 관광을 좀 많이 좀 이렇게 살렸으면 좋겠는데 좀 그게 비비한 것 같아요. 내가 이 기록단에 우리 그 서림 사진동회가 지금 참여를 하고 있지만 예. 많이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촬영을 많이 해서 위보로 많이 알려라. 그러면은 서천이 관광 사업으로서 충분히 가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 마을의 인물, 또 그 마을의 역사, 또 자연, 공간, 지명, 많은 것들이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각자 우리 회원님들이 각자 그 분야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분야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이제 추후에 저희들이 계획적으로 해서 그걸 어떤 특정 분야로 잡아서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분야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역사 아까 비인선 말씀드렸잖아요. 그 역사 쪽을 계속 이렇게 지금 마을 기록하고 있고, 또 그 가운데서도 지금 지명에 꽂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 회원님들도 각자 어떤 특정 분야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보겠습니다. 회장님, 그 지명이 이제 관심이 있으신데 뭐 최근에 뭐 그 지명 하나 발견하신 거 있으세요? 비인에 들어갔어요. 비인 선돌이 지명을 조사하는데 거기 동네 이름이 망생이라는 동네예요. 망생이, 어디 망을 보는 그런 곳인데 옛날에 거기에 산성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망생이라는 동네가 명당의 형국으로 선박의 형국이에요. 그래서 그 마을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재물을 모으고 또 계속 부자가 되어지면 거기서 나와야 된대요. 왜냐하면 배 형국이기 때문에 배에 많은 것들을 너무 많이 실으면 배가 가라앉잖아요. 지금 그 마을은 옛날 분들은 다 나와 있고요. 현재 객지에서 오신 기촌 오신 분들이 거기 계십니다. 야, 이게 우리 현재에도 이와 같은 명당 관련되는 것들이 많은 영향을 주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느꼈어요. 각 팀별로 하시면서 진행했던 기록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야기가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계속 이야기가 이어질 것이고, 그것이 쌓여지면 우리 서천만의 어떤 지역성과 고유성이 좀 만들어지는 어떤 소중한 일들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기록 활동가들 팀 활동 내용들을 중심으로 이야기 나눈 것으로 이게 일부는 좀 마치겠습니다. 일부는 우리 실제 현장에서 마을 기록을 하셨던 세 팀의 어떤 주제 발표와 관련된 이야기를 듣는 자리였고요. 2부는 이러한 활동들을 이어가는 방법,
내지는 이어가는데 필요한 지원 구조 이런 것들을 듣는 자리가 될 것 같아요. 또 이제 이 시간을 위해서 기다려주신 새 기관에서 나오신 그 패널분들 모시고 2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5가지 사업을 진행을 할 때 저 시기에 왜 저것을 조사를 했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을 할 때는 이 사업을 어떤 사업을 진행을 할까 그 위원 몇 분이 이걸 실질적으로 조사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조사를 하는데 그 시기에 어떤 이슈가 있더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좀 예시를 들어서 했을 때 이 사업은 정말 시급하다 그런 것들을 위주로 먼저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시기에는 서천의 그 마량리 당제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이때 당시에 조사자분이 저희도 처음이고 조사자를 어떻게 면담자를 누구로 선정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타지에서 이 조사 면담, 구술 체록 이런 거를 많이 해보신 분들께 이제 부탁을 드려가지고 그분과 우리 노영미 박사님이 첫 해에는 진행을 했습니다. 첫 해다 보니까 또 주제가 또 마량리 당제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현장에 당제를 지내는 현장에 갔습니다. 갔더니 그 처음에는 그 법사님께서 굿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보기 어려운 장면이었겠죠. 기억에 남는 거는 그 첫날에 이 제를 지낼 때 그 제가 그날 하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이 며칠에 걸쳐서 제사를 지냅니다. 근데 마지막에 거리제를 지내는데 거리제를 언제 지내야 될까? 이 선정은 위원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거리제는 신이 이 날짜를 정하더라고요. 그분이 그 대자비에 그 내림 신을 받고서 그 자리에 쓰러지셨어요. 그분이 정말 연기자라면 그분은 대한민국을 이끄는 대배우가 되지 않을까 이런 또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한산 모씨의 변천 과정에 대해서 좀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하시는 일들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저희가 배틀장 보유자분이 어떻게 그동안 이 모씨를 하셨는지 그리고 기능 보유자 그리고 한산 모씨가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 등재되는 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을까? 우리는 잘 모르는데 등재되었다는 기쁜 소식만 들었기 때문에 등재 과정에 대한 이야기 이거를 또 체록을 해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저희가 진행한 사업은 서천 금강하구의 생태 문화의 변화에 대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네, 저희가 금강하구뚝이 1990년도에 생겼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30년이 흘렀는데요. 30년이 흐르는 동안 그곳에 가면 퇴적된 그 토사물도 있고 그러면서 이 30년이 흐르는 동안 맨 밑에는 이제 또 썩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질이 오염이 되고 수질이 오염이 되면서 저희가 거기에 다양한 생물들이 사라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그 지역의 주민들께서 생태에 변화가 생기겠죠. 어떤 물고기를 잡았는데 요즘은 못 잡고 새로운 어종이 생기지만 맛이 또 좀 틀리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또 체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2022년도에는 저희가 갯벌이 세계 문화유산으로 또 등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기에 또 이슈가 되었기 때문에 이 해에는 주제를 이것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구슬 체록을 하는 과정에서 뭐 집에서 이렇게 촬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분들이 직접 현장에 갔을 때 뭐죠 왼쪽에 있는 사진은 자아젖을 이제 잡으시는 어르신이에요. 갯벌에서 그분이 작업 현장에서 직접 나가서 저희가 체록을 했습니다. 서천의 옛시장을 또 구슬 체록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판교장, 서천장, 한산장 계속 저희가 그 면에 많은 장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사라지고 좀 축소화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장항장이나 서천장이 많이 활발하게 되는데요. 아래 사진은 작년에 특화시장에서 저희가 촬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항 전통시장에서 이렇게 체록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문화원에서는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기록 사업이 지금 오늘 이렇게 토크쇼를 하면서 여러분도 많이 느끼셨겠지만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이 끝나면 사관의 마음으로 나도 마을 기록가가 되어서 이렇게 좀
많은 사업을 같이 함께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존에 하셨던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이제 시급한 시급성을 가지고 이제 주제 선정을 하셨다라는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그 시급이라는 어떤 뭐 기준들이 있나요? 주제 선정을 하실 때?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건강하셨다가도 이제 한 해가 지나가면 굉장히 건강이 안 좋으세요. 어르신 자서전 같은 경우 지역 이제 면에서 추천을 해주셔서 그분에 대한 기록을 한 거죠. 이 사업도 기록을 했는데 그분이 다음 해에 돌아가셔가지고 이렇게 시급성이라는 거는 저희가 그렇게 어르신들 봤을 때 뭐 한 5년 후도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거는 저희 판단이지 지금 살고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의 판단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한국학중연구원에서 박사학위 과정을 밟았고요. 그다음에 기후살인 예서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장소학과 그다음에 규장각에서 그 고문원을 번역하고 그다음에 해제 작업을 했고요. 프랑스 수장 도서관에 있는 그 갈리카에 있는 자료를 해제하면서 이제 많은 작업을 해왔습니다. 네. 우리 지역 주민들의 이제 중요한 키워드로 이제 문화유산을 관리하고 그 과정에서 역할자로 등장한 게 우리 지역 주민인데요. 지역 주민들은 문화유산의 생산자, 보유자, 관리자, 해설자 등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관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뭐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그다음에 지역 주민과의 소통과 협업을 하면서 수준 높은 문화유산 관리 체계를 완성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화유산이 우리 지역에 가져오는 가치적 효과는 무엇인가? 제가 2년 동안 문화유산을 관리하면서 어떤 분들은 개인 소유의 토지 개발 행위가 제한된다는 이유로 문화유산의 그 지정 해제를 요구하는 분들도 있었고 어떤 분들은 서촌이 보유하고 있는 문화유산의 수량적인 열악함을 들어서 이제 향토문화재라든가 도지적 문화재 그다음에 국가지적 문화재가 신규지정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많이 역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관한 한 가지로서 기계를 한 게 우리 문화유산이 우리 지역에 가져오는 가치적 효과는 무엇인가라는 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유산은 우리 지역 주민의 발전을 올가매는 방해 요소가 아니고 우리 주민들과 혜택을 공유할 수 있는 미래 자원이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문화유산 수량인데요. 국가지적 문화재는 17건, 도지적 문화재는 34건, 향토문화재는 4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난 2023년까지 이제 충남 역사문화연구원에 의뢰를 해갖고 이제 우리 비지적 문화를 조사하고 관리 정리했는데요. 그 비지적 문화재는 564건, 그다음에 근대 문화유산은 160건이 이제 정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군이 지니고 있는 700여 건의 이런 문화재가 있는데 저는 이것을 우리 미래 자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미래 자원은 우리의 영역에 따라 풍부하고 다양하게 커리큘럼화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산재해 있는 우리 문화유산을 지정 및 소유 보수해서 현대에 있는 시각에 맞게 활용 사업을 개발한다면 장기 지속적으로 꾸준한 관광객의 양산과 인구 유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직 그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은 미래 유산 한 700여 가지가 있다 그랬거든요. 그 700여 가지를 우리가 그 지정 내지는 이렇게 수면 위로 올리려면 어떤 절차 이런 것들을 거쳐야 되나요? 절차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군청에 오셔갖고 저를 찾은 다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이제 전문가들 모시고 현장에 가서 그 문화재가 가치가 있는지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심의위원회에 올리면 심의위원회에 모시는 우리 전문가분들께서 판단을 하시고 이제 그것을 문화재를 지정할 것인가 아니면은 그냥 뭐 보류할 것인가 아니면 뭐 부결할 것인가 결정을 하는 과정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천 발견은 엎드려 있고 모든 옷은 게으르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냥 제목을 달면은 심심할까봐 저렇게 한번 달아봤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게 뭐냐면 서천 발견을 갖다가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우리 서천은 게으르다 이 소리입니다. 쉽게 해서 모든 옷은 게으르다는 것은
옷을 입고 밖에 나가지를 않는다는 뜻이고요. 엎드려 있다라는 것은 있죠. 발견 자체를 안 하는가요. 그래서 아. 이제 게으른 것을 갖다가 서천 발견 좀 많이 좀 앞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을 가지고서는 저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제가 첫 번째 주제는 진포에 대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저는 요즘 진포 하면은요 군산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은요 진포 중학교 그리고 진포 그쪽 대첩 탑이 또 세워졌더라고요. 크게 이런 것을 보면서 과연 이게 지금 군산에 이 진포라는 것이 그쪽에 근거가 하나라도 있었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진포라는 것을 갖다가 진포 대첩까지는 다 어디로 가져갔습니까? 군산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그 진포 대첩에 대해서 우리 앞으로 이렇게 발견을 하고 그렇게 하실 분들이 좀 제가 바람이죠. 좀 이런 것을 갖다 연구 좀 해주고 이런 것을 갖다 더 발견 좀 해주십사 하고서는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진포 대첩은 우리 서천에서 한산팔경에 보면은요 진포 기범이라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고려 시대 때요. 그럼 고려 시대 때 그 이색 선생님이 진포에서 뭐요? 큰 배를 가지고서 있잖아. 만선을 가득 해갖고서 있잖아요. 들어놓은 그 배 모습을 보고 시를 지었거든요. 그러면 그런 근거도 있고 또 하나는 진포 대전이 있습니다. 그러면 진포 대전이 어디서 그것을 갖다가 선멸을 하게 됐냐? 장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장소를 갖다 찾다 보니까 어디냐? 중산포구라는 데가 있습니다. 중산포구가 제가 나름대로 지금 보니까 어디냐면요. 아까 재련소를 찍으신 사진이 있었어요. 재련소 사진이 있는데 그 재련소 산을 갖다 전망산이라고 합니다. 근데 바로 건너에서 요만큼 건너뛰어갖고 뒤쪽으로 있는 것이 후망산입니다. 전망산과 후망산 그 사이로 배가 들어갔고 지금 현재 해양박물관이 있는 그 위치에 다 배를 댔던 겁니다. 그때 외적들이요. 진포 대첩을 거기서 채무선이가 다 불질러갖고서는 일시에 그 배를 갖다 다 소멸시킬 수 있었던 그런 장소입니다. 이 중산포구라는 데가요. 우리 이제 또 전문가분들이 이렇게 강의니까 제 발견 좀 이렇게 해주십사 하고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마늘과 파라고 썼는데 서천에서 가장 앞으로 좀 연구해야 될 분야가 식물 중에서는 마늘입니다. 파하고 저희 작은아버지가 하우스 종천에서 하는데 야 파 이거 되지도 않고 다 말라 비틀어버리고 이거 하우스 작물을 하기로 이제 틀렸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랬죠. 작은아버지 내가 내년부터는 잘 될 수 있도록 할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그래놓고서는 소금을 사다가 하우스에다가 비료 뿌리듯이 그냥 뿌려줬습니다. 예, 소금을요. 그리고서는 그걸 갖다가 갈고 나서 마늘을 갖다가 심고 길러보니까 마늘이 병도 안 들고 너무 잘 되거든요. 우리 작은아버지는 지금 그걸 갖다 비밀로 하고 싶은데 나는 여기 와서 난 지금 이게 터뜨리는 겁니다. 과거의 박물관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공간에 모든 것들을 다 끄집어 와서 거기다 모아놓는 그런 공간에 폐쇄된 형태의 공간이라고 하면 그 에코뮤지엄은 마을마다 그대로 그거를 공간을 놔두는 거죠. 놔두고 그거를 이제 연결해서 그 이제 자원화 시켜가는 일종의 지붕 없는 박물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에코뮤지엄에 대한 개념하고 락키비움에 대한 개념들이 우리 서천 이야기 기록관을 통해서 어떤 방향성을 잡아가는 출발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